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왜 우리 동양인이 동쪽으로 왔나? 자,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생겼다는데 그럼 저도 가끔 조상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북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셨으면 제가 지금 코도 높고 잘생긴 사람이 됐을 텐데 왜 동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얼굴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동할 때는 사람은 모든 포유동물은 우시야와 좌시야, 시야가 좌우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똑같이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선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과일이나 열매를 따먹을 때 여기도 열매가 있고 여기도 열매가 있으니까 한쪽 것을 더 정확하게 또 한쪽 것이 더 주의 깊게 봐지는 그런 뇌를 가졌다면 그런 대로 또 편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생쥐부터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유동물은 시야가 좌우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야는 정지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눈의 망막에 바깥쪽에 오른쪽 눈에는 안쪽에 상이 맺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합쳐져서 왼쪽 뇌 시각중추 후두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상이 거꾸로 맺히는 거죠. 근데 반만 맺히는 겁니다. 왼쪽 시야는 반대로 오른쪽에 가서 거꾸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유동물은 우시야, 좌시야, 시야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 우시야 정보는 좌뇌 후두엽에 거꾸로 결상이 되고 좌시야 정보는 우뇌 후두엽에 거꾸로 결상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또 상하도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귤을 볼 때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건데 대개 아래 거보다 위 것을 크게 봅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시각중추가 그렇게 위 것을 크게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왼쪽 오른 것, 위 것 중에서는 어느 쪽을 크게 보느냐? 오른쪽 시야를 크게 본다는 말은 이걸 크게 보는 거죠. 일사분면의 것을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인 중에 4명 중에 1명입니다. 왼쪽 시야 위쪽에 있는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은 4명 중에 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좌우 동수예요. 4명 중에 2명, 2명 이렇게 같습니다. 동남아 사람과 중국 남쪽 지방 사람들은 반대로 이쪽이 3명이고 이쪽이 1명입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 중국, 일본의 시야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만약에 동남아로부터 남방계형이 왔다면 동남아시아나 일본으로 볼 때 오른쪽 시야를 크게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죠. 이쪽을 크게 보는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 구성이 북방계 왼쪽 시야를 보는 사람은 북방계에 대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는 삼국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 적어도 이제 시각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눈이 2개인 동물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새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은 먼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그렇게 정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쪽 눈은 아래쪽에 가까운 걸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가까운 데 있는 모이를 찾고 그걸 먹으면서
멀리 있는 정황을 살피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 하나를 따먹는다. 이게 그냥 손으로 뻗어서 따먹으니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봐야 되고 그거 있는 쪽으로 발걸음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을 두 개나 되는데 팔을 뭐 어느 쪽 한쪽을 뻗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잡아 따야 되고 냄새를 맡아서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독이 있나 맡아야 되고 또 맛도 봐야 되죠. 이게 맛이 괜찮은 건지 독이 있는 건지 예, 이걸 또 씹어서 삼켜야 비로소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동양인은 볼 때는 오른쪽 시야를 선택해서 봅니다. 왼쪽 것보다 오른쪽 것에 주의를 더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는 왼발부터 나가야 되나요? 오른발부터 나가야 되나요? 예. 우리는 동양인은 아시아인은 남방계는 오른쪽 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팔을 뻗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뻗어서 열매를 따야 되니까 오른쪽 시야가 가까워서 서로 좋죠. 네, 오른손 등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오른손 바닥을 택해야 되죠. 등 쪽에 있는 근육과 바닥 쪽에 있는 근육 중에 바닥 쪽에 있는 근육을 택하는 겁니다. 딸 때도 팔을 굽혀서 따죠. 팔을 뻗어서 딸 수도 있죠. 그래도 따집니다. 그렇지만 신근, 펴는 근육을 쓸 건지 굵은, 굽히는 근육을 쓸 건지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콧구멍이 두 개인데 오른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을 건지 왼쪽으로 맡을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혀가 좌우가 모양이 같은데 대칭인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맛을 볼 건지 왼쪽으로 맛을 볼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씹을 때도 어금니가 양쪽에 있는데 어느 쪽 어금니로 씹을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좌우 선택이에요. 시야도 선택을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손잡이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로 물건을 딸 때는 되게 높이 달린 것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한 것이니까 더 영양가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크게 보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으면 저절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눈으로 보게 되면 손등에 가려서 따려고 하는 열매 또는 과일에 정보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이 보입니다. 촉각적인 정보도 이용하지만 시각적인 정보가 더 왼쪽 눈 쪽이 많기 때문에 채취인들은 오른손잡이 채취인들은 왼쪽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바로 왼쪽 눈이 오른쪽 시야와 상관이 높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굳혀진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른쪽 것이 더 커 보이니까 이게 더 크네? 또 한 발짝 네 발짝 가서 이게 더 크네? 이게 더 크네? 하다 보면 순다 열도에 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충분히 늘을 때까지 여기서 오랫동안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왼쪽 시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수렵인입니다. 사냥을 할 때는 왼쪽 시야의 정보를 오른쪽 뇌 시각 중추에서 처리하는 것이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감 짐승은 늘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것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왼쪽 시야의 정보를 잘 처리하는 뇌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냥에 유리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냥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수렵은 왜 하게 됐느냐? 열매 따먹으면 좋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사냥을 하게 된 겁니다. 사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확률도 낮은 일입니다. 그게 북아프리카에서 생겼습니다. 온난화기가 되면 지구 온난화기가 되면
지표상의 기류가 변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지방, 몽골 고원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건조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전에는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열렸어요. 근데 점차로 이 서쪽부터 건조해지니까 나무가 잘 못 자라게 되고 열매가 부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라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에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도 바닷가를 돌아야 담수도 있고 조개래도 캐먹고 해서 먹을거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북쪽, 북안, 지중해 남안을 돌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부터 건조해졌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돌다 보면은 지중해를 삥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내륙으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자루처럼 갇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결혼하면서 사냥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냥에 특화된 사람, 사냥형으로 강화된 형질,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인의 형질적 의미의 유럽인의 조상이고 인류 역사상 새로운 새로운 형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수렵인이 생겨서 지중해를 돌아서 스페인에서 강화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역시 바닷가를 돌아서 이때는 아열대 기후였기 때문에 북유럽까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결혼이 이루어져서 체격이 커집니다. 그 체격이 커진 상태에서 빙하기가 왔습니다. 25,000년 전부터. 그래서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과 히말라야, 여기가 15,000년 동안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왼쪽 시야니까 여기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설벽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인도 대륙의 동안까지 이렇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 동양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장벽이 있어서. 그래서 아시아인과 유럽인이, 동양인과 서양인이 형질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여기서는 자기들끼리만 결혼했기 때문에 각각 유전자 상승작용이 별도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인 우리는 본래 채취인인 남방계형 순다열도에서 기원한 이런 사람, 우시아형, 왼쪽 눈을 주시안으로 합니다. 왼쪽 눈의 후두엽의 이사분면의 왼쪽 뇌 후두엽, 뇌예요. 이거는 시야가 아니고,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 이게 채취인이에요. 여기에 상이 들어가면 이 정보는 자동적으로 측두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이게 사과구나, 배구나, 뭔가 분별하고 인식하는 이런 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도 해안으로 들어가서 동남아 순다 열도로 들어가서 아시아인의 형질 기반을 이루게 됐고, 우리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인 중에 많이 구성되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 중에도 있고 중국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다른 거예요. 자, 좌시아형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운의 후두엽의 사사분면, 여기입니다. 위가 아니고 아래, 여기가 바로 시야로는 이사분면 여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정보가 여기에 상이 맺히면, 사사분면에 상이 맺히면 이 정보는 자동적으로 두정역 위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지각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사냥을 할 때는 이게 유리하니까 여기는 움직임을 보는 곳이고, 움직이는 물체가 어디에 있나 공간 중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나 이런 걸 처리하는 거죠.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이 지중해 북한을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유럽인의 형질 기반을 이루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삥 돌아서 우리나라 쪽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이 두 형이 있는 거고, 역시 중국인에도 두 형이 있습니다. 일본인에도 두 형이 있습니다. 단지 비율이 다릅니다.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지각의 맨 처음 단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출력되는 결과, 문화도 다르게 됐던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적인 게 무엇인지, 중국적인 게 무엇인지, 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화가 형질, 유전자와 관련이 깊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한 가지 더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